주식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식 초보자 생생경제 청취자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주까지만 생생경제를 해요. 예,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저에게 주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 바로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나요? 아니요.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잘못된 길도 돈이 많아야 가더라고요. 일단 빚져서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네. 반성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 생생경제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우리 또 차영주 소장님 자주 나오실 거예요. 김혜민 PD를 주식장에 눈을 뜨게 하신. 왜냐면 저분의 원칙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나도. 그리고 주식을 하니까 생생경제 이슈들이 더 이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보다 사람이 네. 한번 몸으로 경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권유를 해드렸었던 것 같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라면 네. 참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돈을 잃어서 생생경제를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생생주치원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뭐 계속 나오시겠지만 저희 생생주치원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생생 퀴즈로도 냈던 오늘 우리 뭐 다룰 거죠? 오늘 우리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었을 거야를 다루고 싶습니다만 그거 다루고 싶네요. 사랑. 예. 근데 안 되고 아마도 사랑 안 되고. 예, 아마도 사랑 안 되고 공매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입니다. 예. 자, 지금 정답 많이 보내셨는데 7232님 공매도입니다. 생생경제 정말 좋은 정보들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5802님 처음 보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공매도 하셨고 9757님 공매도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9364님 5495님 다 새싹이신데 공매도 보내셨고 자, 3018님은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오를 거야. 아마도 오를 거야. 아마도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어떡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매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빌공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팔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시 사도 되고 현대차를 사든지 카카오를 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삼성전자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를 빌려와서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면 10주다. 10주를 팔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10주를 사서 수량만큼 갚고 그 차익만큼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공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정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는데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시 반 현재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으냐. 그러면 내가 그 종목을 회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따라서 공매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한 또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도 정확하게 알려면 장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지만 공매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또 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거요?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없을 때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빌려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증권회사 가서 빌려가지고 그걸 공매도한다?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돈을 쓸 것도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것처럼 미리 주식을 빌려놓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네.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이꼬로 공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또 장중에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네. 우리가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매도 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했을 때 매수 호가에다 대고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잘못된 거고요. 공매도는 매도 호가로밖에 주문을 못 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매도 호가 제일 아래다가 주문을 내겠죠. 네. 그러다가 호가가 내려가면 다시 공매도는 따라 내려갑니다. 그 즉시 0.1초 만에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갑자기 매도 호가에 많은 물량이 확 쌓이더니 그게 주가가 따라 내려오더라. 그럼 그게 공매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공매도가 늘어날 종목은 알 수 있는 팁이 있군요. 예. 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시장 조정받을 거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떨고 계셨던 많은 개미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 장은 어땠어요? 오늘 조금 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5에서 7% 정도 하락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몇몇 종목들 제가 왜냐하면 종목을 언급드리기에 주저스러운 게 네네. 이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이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첫 번째는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라는 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 많이 떨어졌다던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이 좀 안타깝게도 네.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에 해했었죠. 그 뒤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그동안 시달려 왔었고 근데 지금 공매도라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만 한정돼서 맞아요. 재개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걱정을 일단은 한시름 놓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주가 하락폭이 큰데 그런 것도 공매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또 언론에서는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공매도 금지했다 다시 재개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향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타냈는데요. 네.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세 차례라는 기계에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은 빠졌고요. 네. 하지만 6개월 후에 보니까 이미 그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가 있었다. 이전보다? 예. 6개월? 6개월 정도 걸렸을 때 이게 주가가 올라갔었다. 이게 증권사에서 분석한 분석 자료가 엊그제 나왔었다라는 네. 점도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 소장님은 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세요? 주가? 나름대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양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이게 없었던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잠깐 멈췄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공매도 긍정론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공매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하다라는 쪽 이런 쪽도 주식시장에 있어. 물론 주식시장에 있어서 하락할 때는 공매도가 나쁩니다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하지만 최대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개인은 원래 가능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좀 어려웠고. 가능했다라는 게 말이 그렇지만 이거 하면은 정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이 이제 증권회사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HTS에 보면. 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3주, 현대차 2주.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공매도를 해봤자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은 열어놨습니다만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었어요. 네. 그러면서 핑계가 개인들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매도의 리스크는 무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원이면 삼성전자가 부도가 나면 제가 8만 원만 날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쳤다가 삼성전자 주가는 이론적으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 손실은 무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막아놨었던 건데 어찌 됐든 이번에 17개 증권사에서 공매도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수량만큼 물론 3천만 원까지긴 합니다만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량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6개월이죠. 네. 6개월 동안 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받아요? 이것은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육을 다 받도록 돼 있고요. 이론 교육과 모의 매매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기 때문에 뭐 조금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벌써 2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한번 우리가 모의 매매라는 것도 해보고 맞아요. 나야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놨다. 저도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들 언론에서 보면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으로서 공매도 시장에 좀 뛰어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주식 시장 사이트 괜찮아요? 주식 회사? 그러니까 관련 회사?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17개 증권사가 가능하니까 17개 증권사. 그 17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받아서 배워서 남 줍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모의 매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 맞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오늘 공매도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6605님이 엄니 8순이라 엄니 집에 4남매 모여 있는데 제가 정답 보내볼까 하니까 옆에서 큰형님이 택도 없다고 만약에 당첨되면 저녁에 갈비 사준다고 하네요. 갈비 사주십시오 형님. 당첨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주식에서 수익 보는 짜릿함이겠죠. 기승전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주식으로 뭐 합니까? 네. 이렇게 가족들은 갈비 쏘는데 써야죠. 그게 바로 먹는 거니까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혜민님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다고 생생경제 마지막이라 아쉽네요 하셨네요. 제가 오늘 딸은 못 드리지만 뽑아드릴 테니까 꼭 갈비 얻어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공매도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개인이 공매도 하려면 그러면 아까 교육 일단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점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 공매도를 내가 한번 쳐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쉼없이 올라와서 3천선이니 공매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역으로 살 때도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으니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것도 논리적인 허점이 있죠. 많이 빠졌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살 때도 많이 빠졌지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차트상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됐다라든지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라는 상승 전환이 끝났다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을 때 그게 끝나고 나면 하락 전환되니까 공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의 주요한 지지선인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예를 들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꺾였다. 그럼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무턱대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테크니컬한 면 그리고 기본적 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매도가 외인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 매수를 다 가능하게 우리가 이제 저도 글을 쓸 때 오른손만 씁니다만 오른손보다 오른손 왼손을 다 쓰면 아무래도 효율적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매수 매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매수만 가능하고 매도만 불가능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그리고 기관들이 주로 하는 게 선물과 현물의 그 차이를 먹는
그러한 차익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네. 보통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내가 자유로운 양손을 다 쓸 수 있구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바로미터가 바로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1위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장고가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아야만 선물과 연계돼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어나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에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는 말인데요. 저도 예.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 사람들이 예.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오르냐고. 이 얘기 되게 많이 이질문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는데 제가 증권사 내용들을 본 것 중에 그나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증권사 의견 논리가 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9조 대 중반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한 10조 정도 바라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9조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히도 3분기 정도 되면 우리가 직전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가장 높았을 때가 12조 대였거든요. 근데 3분기 때 한 13조 나올 것으로 증권에서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때쯤이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제기하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그 개인들이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점,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라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나쁜 짓을 적지 않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호가 보고 때려. 그리고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식을 빌려왔든지 안 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 당국이 눈을 감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참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해서 뭐 징역형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뭐 아무래도 다 법을 지키고 있는데 한 명이 법을 안 지키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다 법을 지키면 네.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개된 공매도 관련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투자 전략 정리 차원에서 일단 첫째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올라왔다라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무조건 올라왔다?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겁을 먹을 무조건 필요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올라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일단은 내 주식이 문제가 없다라면 공매도 걱정은 없다. 저는 이 예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언급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가 졌거든요. 테슬라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튼튼한지 부실한지를 먼저 살펴라.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라. 결국은 또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증권에 그 공매도를 찬성한다라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게 결국 매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불안정한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네. 긍정적인 기업은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견실한지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지점에서 공매도를 시작해라. 논리적인 지점이 어디예요? 그 논리적인 지점이라는 게 앞서 얘기한 기업의 내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지표. 앞서 언급드렸던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러한 논리적인 지점에서 공매도를 해라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 공매도를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빨리 환매를 해라. 빨리 발을 빼라. 예, 빨리 발을 빼는 것. 이것은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손절매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면 이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지켜주신다라면 공매도 뭐 주가 빠질 때 보통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아니면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공매도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하신다라면 이것도 뭐 하나의 방식이 네. 될 수가 있죠. 제가 인생 살면서 하는 원칙이요. 예. 제가 막 난리를 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면 난리를 쳐요. 예. 근데 제가 난리를 시켜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거면
빨리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 제 살 길을 찾거든요. 예.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친다고 뭐 금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또 정부 당국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안 실시되면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응하시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째, 공매도로 업앤다운 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그냥 본질을 봐라. 그렇죠. 두 번째는 공매도의 논리적인 지점을 잘 살펴라. 세 번째는 빨리 발을 빼야 할 때는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소장님. 네. 김혜민의 생생경제로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원래 제가 김혜민이 아니라 김혜림의 생생경제를 만들어 드렸었던 장본인인데 맞아요. 처음 나오셔서 김혜림이라고 자꾸.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제 이름 아시죠? 예. 뭐 하여튼 종종 뭐 어디서든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예. 자, 생생주점 코너 사랑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로 시작되는 생생경제에서는 주식에 대한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